거래할 때 또는 거래 도중에 거래선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부채 비율의 변동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거래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용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용조사를 할 때 보는 거 하나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무상태표 주로 이제 이 두 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있잖아요. 부채라는 건 뭐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기 자본분에 남의 돈.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가 보면 자기 돈, 그다음에 분자가 보면 남의 돈 부채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부채 비율. 그러니까 보면 이제 보면 물론 보면 부채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자 안 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같은 때 보면 이제 뭐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경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 돈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내 돈 갖고 해두면 아무래도 속도 편하지 않습니까? 뭐 빌려올 거 없고, 딴 데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건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자도 안 나가고. 그렇죠? 그럼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제 그게 또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돈도 이미 일정 부분 있다고 그러지만, 또 그러지만 뭐예요? 그걸 갖다가 타인 돈을 빌려와서 그걸 갖다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더 많은 거죠.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차익을 해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래서 자기 자본에 있잖아요. 2배, 3배, 뭐 7배, 8배, 막 그런 쪽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 들어가죠? 이제 뭐 기업회생만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남의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과도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차익금을 또 갚고 원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자만 내고 우리가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뭐 쓸 수는 없잖아요. 금융기관 돈. 마찬가지의 기업죠. 일정 기간이 되면 원금 상환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거 상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쪽에 가서 또 그죠? 내가 그거 갖다 우리가 보면 이익생률 갖다 잉여금을 만들어놨다 그 잉여금을 통해서 뭐 갚는다든지 그러면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까? 근데 그럴 경우보다는 어때요? 이거 갖고 이걸 또 변제했으면 새로운 걸 또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차입 조건도 보면 더 안 좋은 거 이자율이 더 높고 또 변제기간도 짧고 또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추기가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 기업이 악순환 여러분의 파트너가 그죠? 거래선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부채율 자체가 보면 기본적으로 봐도 신용평가할 때 보면 안 높은 게 좋고요. 또 보면 이제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200%, 300% 그죠? 용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넘었다 그러면 그건 보면 어떤 거죠?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같은 우리가 보면 재무상태 봤을 때도 과거 직전 연도 아니면 또 어때요? 5개년도 있잖아요. 5개년도까지 우리가 보면 잘 보면서 보면 이제 보면 흐름 같은 걸 추이를 보잖아요. 물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급이자도 마찬가지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비율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그러면 물론 그거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 그걸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같은 뭡니까?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부채 비율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분석한다, 5개월 분석한다 그럴 때 보면 물론 보면 이게 보면 그런 게 그죠?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그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금융감독원에 보면 이제 전제공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때 길도 있고요.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확보되는 재무제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보면 평가도 해보고 또 요즘에는 보면 신용정보, 그죠? 신용정보, 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 부채 비율을 보기도 하고 부채가 이제 과도하게 넘어간다? 또 갑자기 또 그죠? 전년도 직전년에 비해서 금년 이번에 그죠? 확 많이 늘어났다. 뭐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 이럴 때는 보면 이제 그 원인 같은 것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런 걸로 인해서 보면 고객이 그죠? 어떤 부실화가 생기면 결국 그 옆에가 뭡니까? 나한테까지 여러분한테 또 올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 걸 우리가 뭡니까? 사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